11월 11일,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닮아 지난 2010년 보행자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네, 오늘 보행자의 날을 맞아 네트워크 730에서도 보행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선미 기자. 네. 기존의 자전거나 오토바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인데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까지 보행권이 위협당하는 다양한 현장들을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본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 다양한 현장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일상 속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이 이동수단들이 이미 많이 녹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행자들이 보도를 걸을 때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서 차도를 걷는 일도 흔했고요. 그리고 공유 킥보드, 오토바이 이런 자전거 이동형 PM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내주고 피해가는 것들이 익숙해 보이는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늘고도 있는데 킥보드를 비롯한 아까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 수단도 갑자기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증가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이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서울에만 2년 전만 해도 150대에 불과했었거든요. 이 공유 킥보드가 올해 3만 6천 대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사고도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고등학생의 숨진 사건도 있었고 또 보행자와 부딪혀서 크게 다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PM 사고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이제 50건이었는데 작년에 134건, 그러니까 17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으로는 차도에서 이동을 해야 되지만 차도로 이동하기는 사실 무섭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도로 이동하면서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뒤 12월 10일부터 이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굉장히 모호했었거든요.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한 법안이 마련되긴 했는데 문제는 개정 법안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는 좀 목소리가 높다는 겁니다. 이제 개정되는 법에는 지금 차도로만 운행했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가 사실 서울 시내 전체 도로를 보면 8% 정도밖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아니면은 다시 차도로 가야 합니다. 이제 차도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험이 인지되면 다시 인도로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 3차로 이상의 가장 오른쪽 차로는 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이용하는 지정 차로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차가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구도로들이 이미 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전동 킥보드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차도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사실 보행자와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정책 같긴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있듯이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기 위해서도 가운데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거든요.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이신의 연구원에 따르면은 이제 이동 수단의 속도가 비슷해야지 커다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가 400건이 넘고 숨진 사람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시속이 4에서 5km 정도인데 자전거의 평균 시속이 15에서 20km 정도고 최근엔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시속 30km를 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고요. 자전거와 보행자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시속 20km 미만으로 속도를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전거 도로의 시속 20km는 권장 속도가 아니라 제한 속도인 거죠? 맞습니다. 이 공유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주차 문제도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사진을 잠시 한 장 보실까요? 유민호 기자가 발견한 건물 안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입니다. 건물 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리플로팅이라고 하죠. 공유
비행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 놓아도 이제 업체가 GPS를 활용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 곳곳에 보행을 막아서는 공유 킥보드가 흔한 건데 네. 서울시는 이제 이런 공유 킥보드의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옆이나 아니면 따릉이 대여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따릉이 대여소 주변을 활용해서 공유 PM을 주차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이제 주차 민원이 워낙 빗발치다 보니까 네. 이걸 좀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횡단보도, 보도와 지하철 이 진출입로에 특히나 공유 킥보드가 많이 주차돼 네.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주차를 제한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 문제도 좀 심각한데 이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면 번호판을 부착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점도 밝히긴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이미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을 활성화하고 있죠. 네, 가장 친환경적인 수단 사실 걷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람이 걷다 보면은 뭐 다 발생되는 매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에서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불어 확장하고 있는 현재 지금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 역시 매연을 내뿜는 차들을 대신할 친환경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 공유 킥보드도 멈춰라라고 할 게 아니라 네. 같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수단이 보행자와의 부딪힘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오토바이도 보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차 구역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만 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보행자다. 이런 그렇죠.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걷기, 이 보행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줘야겠죠. 지금까지 정선미 기자였습니다.